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네,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가을을 수식하는 단어가 정말 많은데요. 두 분은 가을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죠. 남자의 고독한 계절. 남자의 계절. 네. 트렌치 코트가 딱 어울리고 남자는. 난 그런 거 입으면 땅이 끌려가지고 네. 안 됩니다. 슬프네요. 네. 우리 경환 씨는 어떤 게 생각나요? 아무래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네. 저는 학교에서 뭐 독서 왕뽑기, 독서 퀴즈하기, 독서 감상문 쓰기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트렌치 코트, 독서도 있을 거고요. 가을하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여행의 계절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모실 선장님은 가을하면 수학의 계절이라는 수식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장님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가을 남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장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살면서 언제 가슴이 막 뛰셨어요? 가슴이요? 네, 홈런 쳤을 때? 저 홈런 친 적이 없어가지고 홈런 맞을 때 맞을 때? 그때 가슴이 아프죠? 그때 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죠? 아프죠. 네. 우리 선생님은 언제 가슴이 뛰셨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되셨을 때?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할 때 노래할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내가 준비한 거 보여줄 때 이런 것도. 우리 향원 씨는 언제 가슴이 가장 뛰었어요? 저는 최근 가슴 뛴 거는 인욱 씨가 제 질문에 답을 안 해줄 때 가슴이 심장이 막 뜁니다. 네. 화가 났겠네요. 그때. 네, 화가 조금 나면서. 네. 오늘은 농업 얘기를 할까 합니다. 농업도 이 가슴 뛰는 농업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게 가슴 뛰는 삶이 되면 어떨까? 그런 농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두 분의 남자분들은 멋진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그렇죠. 될수 있을까 선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봐도 아직 멋진 남자가 못 된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멋진데 더 멋진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미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파리. 그렇죠. 프랑스 하면 다녀오신 분이든 아니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에펠탑이 떠오를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예술, 문화 이런 게 떠오르겠죠. 또 볼까요? 여긴 어딜까요? 뉴욕. 뉴욕. 그렇죠. 미국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자유의 여신상, 뭐 스티브 잡스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죠. 햄버거가 떠올 수도 있고요. 이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실리콘밸리가 떠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중국입니다. 만리장성이 떠오르는 사람. 제가 코로나 전에요 중국을 한번 갔었는데 어느 식당을 갔었거든요. 식당의 크기가 여기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식당이. 농장이네. 네, 근데 거기에 이 알리바바의 마인 사진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마인 사진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마인이 식당을 왔다 갔는데 마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로 물어보셨어요? 아니죠. 이렇게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또 여긴 어딜까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풍차. 풍차, 풍차. 튤립, 또 농업이 강한 나라 하면 네덜란드가 될 텐데요. 네덜란드. 제가 늦은 나이에 다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네덜란드 농업을 한번 보고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걸 느꼈는데요.
슈퍼마켓 가서 채소를 구입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채소를 사고 싶어요? 신선한 그렇죠. 채소. 네. 많은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를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써 있죠. 산지 직송이라고. 맞아요. 근데 이 슈퍼마켓의 이 사장님은 더 고민한 거예요. 더 신선한 건 없을까? 가장 신선한 게 뭘까요? 갓 딴 거. 그렇죠. 그거죠. 여기서 밭에서. 키우고 있는 거 그렇죠. 따가세요. 밭에서 바로 딴 거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MC께서 슈퍼마켓 사장님입니다. 네. 그다음에 종업원이에요. 네. 사장님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가장 신선한 것은 가장 바로 딴 거니까 우리 슈퍼마켓에 배추밭, 무밭을 갖다 놔라. 이렇게 혹시 얘기하시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갖다 놔. 가장 신선한 걸 팔아야 하니까. 아, 그러면- 너무 싫다. 그렇죠. 일해야 되잖아.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 슈퍼마켓에 배추밭이나 무밭을 갖다 놓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사장님은 더 생각한 게 뭐냐면 채소가 무나 배추처럼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작은 허브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슈퍼마켓 한 구석에 허브 가든을 만들어 놨어요. 오, 좋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아, 실제로 있는? 네,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요 한쪽 구석에 허브 가든을 만들어 놓으면 가위가 있어요. 그 허브를 가위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가져가요? 흙을 털어서 무게를 재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나머지 배추나 무도 네. 더 신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아까 제가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농업도 매력적인 농업이 될 수는 없을까? 소비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농업이 될 수는 없을까? 그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농업은 또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농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지만 멋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한국 농업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직은 좀 젊은 분들이 잘 모실 텐데요. 여기 사진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 1950년대 대한민국의 농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릿고기란 말 들어보셨죠? 네.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와서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 그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식량을 자급할 수 있을까? 먹는 게 부족했으니까. 통일배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통일배. 통일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약간 이 다수학 어릴 품종. 때 예. 그 공부 사회 시간 뭐 이럴 때 배워보셨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식량 작업을 위해서 쌀도 많이 증산되는 쌀로 품종을 바꾼 거죠.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이 녹색혁명이 막 보급되면서 또 하나 새마을운동 들어보셨죠? 네. 네. 청도. 새마을운동이 막 보급되면서 초록색 모자.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드디어 대한민국도 쌀을 자급하게 됩니다. 한국 농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원 씨한테 네. 물어볼게요. 네. 농업이 우리 농촌이 소중하세요? 그럼요. 소중하죠. 그렇죠. 네. 그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그 사모님들한테 제가 20여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 제 명함을 드리고 어머니 농업이 소중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터뷰한 20몇 분 다 정말 소중하다. 우리 향원 씨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저는 다 그거는 좀 망설이는. 곤란하죠. 어쩌면 저는 그것이 당시에 우리 농업의 현 주소였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농부 제자 중에요. 그 강원도 출신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게 옆집 아버지였대요. 왜요? 본인의 부모님은 농부셨는데 늘 허름한 옷에 손에 흙을 묻히고 일을 하고 계셨겠죠. 근데
집의 아버지는 아마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늘 흰색 와이셔츠에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춘기 어린 마음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난 이 다음에 멋진 공무원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분 같아요. 방송통신대학에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정말 멋진 여성이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났대요. 오. 네. 남자의 직업을 물어봤더니 수박 농사를 짓는 오, 농부였답니다. 오, 수박 좋은데? 네. 계획과 다르네요. 네. 계획과 다른 거죠. 근데 사랑이란 그 참 매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수록 그 남자가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랑의 결심을 하고 어머님께 소개를 했더니 어머님도 그 남자가 싫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엄마가 네 아빠 만나서 얻은 거라고는 허리 디스크에 아. 무릎 관절염밖에 없는데 아. 왜 또 그 힘든 농부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이 고생하는 게 싫으셔서. 싫었던 거죠. 네. 그 당시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만든 아주 멋진 농법이 있습니다. 수박 농사를 지면 주로 하우스에서도 많이 짓거든요. 네. 안 들어가 보시죠. 네. 굉장히 더워요. 아이고. 힘듭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하우스에서 농사 질 때 막 싸움을 한대요.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닫지 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많은 하우스 중에 한 동을 정해서 우리 여기서만큼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농사 짓자. 아. 당신도 이 하우스 안에서는 욕도 하지 마라. 아. 담배도 피우지 마라. 그리고 수박한테 항상 칭찬해 주자. 야,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너 정말 맛있겠다. 뭐 칭찬만 해주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약속을 했다 하길래 우리 약속 하나 하자. 같은 동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거 좋은데. 같이 들어가서요. 근데 그 수박을 성공이 되면 스마일 수박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답니다. 귀엽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저한테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오지 못했군요. 약속이 안 지켜지나 네. 봐요. 역시 얼마 어려웠네요. 있다가 수박이 왔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블로그에 그 사연을 올렸더니 금방 다 팔려버리더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연을 보면 맞아요. 스마일 수박이니까 사고 싶겠죠. 네. 이렇듯이 이 꿈이 있는 농부들은 이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1년 동안 판매를 하고 얻은 수익,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농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없어도. 여기서 질문. 우리 저요? 나 쳐다봐요. 뒤를 쳐다봐요. 질문에 아, 트라우마 저렇게 있어가지고. 그 잘생긴 분이라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네. 대한민국 농민들이 평균입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져서 얻은 농업소득이 대충 감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농가가. 연간. 네. 30억? 어? 왜? 우리 그럼 다 지금 농구하러 가야지. 왜? 1년. 1년. 야, 통이 누가- 크다, 어, 통이 크다. 돈이 크다.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서. 아, 네. 바람을 담아서. 대충 우리 그 농가가 예. 1년 동안 농사져서 벌은 농업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순수익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농업소득이죠. 경영비 제외, 비용 제하고. 제외하고? 네, 4, 5천 그렇죠.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놀라지 마십시오. 설마.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945만 원. 이 작년 평균이요? 평균이죠. 물론 평균이니까 편차가 심하겠죠. 네. 난 근데 너무 크게 불렀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농가가 그 1년 동안 생산해서 받은 농업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고요. 더 놀라운 겁니다. 네. 10년 전보다 못합니다. 그 어느 유명한 섬진강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김용택 시인이 쓴 그 산문집에 어느 초등학교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가 있어요. 한 20년 전이죠. 네. 그 시의 제목이 초나 울지마라는 시입니다.
초나 울지마. 촌할 때 농촌이라고 써서요.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촌은 쓸쓸하다. 아유. 그러면 촌은 운다. 초나 울지 마 하는 시예요. 아, 저는 이 슬프네요. 시를 네. 아마 1000번 이상을 읽었을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 농촌의 농업의 현 주소를 얘기할 때 네. 어떤 숫자나 그래프보다 이 시 한 편이 우리 농촌의 현 주소였던 것 같아요. 아니 선장님이 1000번이나 읽게 된 것도 슬프네요. 그렇죠? 네, 네. 변하지 않고. 네. 근데 어느 날 나는 언제까지 이런 시를 읽어야 될까? 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저자 허락 없이 시를 바꿨습니다. 오. 이제 소송 들어. 초나 울지마가 아니라 네. 촌이 웃는다로 바꿨어요. 스마일. 네. 사람들이 다들 농촌으로 돌아오니까 촌은 외롭지 않다. 그러면 촌은 행복하다. 촌이 웃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농촌, 농업 이런 농촌이 아닐까요? 그렇죠? 한국 농업이 어렵고 위기라고 하지만 진짜 위기가 뭘까요? 농업을 위기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더 위기일 수 있겠다.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말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희도 정말 뭐 각종 이제 산업, 농업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위기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빨리 뭐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10년 전인가요? 어느 농민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많은 분들이 야 농업에 정말 많은 돈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 비판도 많은데 이 농민의 편지 내용 중에 아주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저는 분명히 농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부의 이런 공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오. 이런 편지가 보내온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 멋진 농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한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선생님 대한민국의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이 되겠죠. 네. 한 160개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 제가 한 20 몇 년 전이 되겠죠. 제가 농업 연구한 지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만 농업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큰 대한민국 지도를 사서요. 네. 농촌 시군 쉬어보니까 한 160 몇 개가 되더라고요. 네. 여기를 다 갔다 와야 되겠다. 육팟이다. 네. 그래가지고 발로 뛰어서 발로 다 뛰셔서. 전국을 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다 갔다 왔어요. 1박 2일이요? 네, 밤에 같이 농업인들하고 네.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또 막걸리를 마시면 얘기를 해야 그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꿈, 애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한 지역을. 네. 한 지역마다 네. 1박 2일씩. 아, 네. 난 원래 160개를 다 1박 2일에 갔다 축제 온다. 먹으시나? 그러겠습니다. 다 도는데 딱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아. 제가 공직에 한 4, 5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직업이 또 이제 농업 직업이니까 네. 편하게 갔다 올 수가 있었죠. 두 번째 갔다 오니까 또 농업 농촌이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직을 그만두고 다시 민간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 생활을 할 텐데 그때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자유롭게 그 농업 농촌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농촌을 돌아보니까 그때 농업에 대한 이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국을 돌면서 그 많은 농업인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 몇 분 정말 이 멋쟁이 농부들이 계십니다. 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이분들한테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 정말 농업을 사랑하는 이 멋쟁이 농부들의 과연 꿈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소개할 분이 여기 사진 나오죠. 네. 포스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오. 턱수염을 딱 기르시고요. 네. 멋쟁이시다, 정말. 네. 경남 거창에 네. 우리가 보통 딸기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이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딸기 명인 중에 한 분이에요. 아, 명인이시군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다 같은 사람인 거죠? 저 제일 왼쪽에 계신 분 진짜 외국 분 같이 나와가지고 사진이. 그 농업 마이스터라고 있어요.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만 그 시험을 통과돼야만 되는 사람인데 이분은 명인이면서 농업 마이스터면서 또 농업에 관한 신지식인입니다. 보통 우리 농업계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거머쥐면 그랜드 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이루신 획득하신 분이네요. 분이죠. 아,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맞으시네요. 딸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북 포항에서 제 고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잘 됐네요. 제가 알고 갖고 왔습니다. 포항에서 사과 농사 짓는 농부인데요. 외국에 가서 특이한 사과 재배법을 공부하고 왔어요. 특이한 사과 네, 재배법이요? 뭐냐면 그 촛대 모양 아시죠? 촛대가 네. 있으면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촛대가 있잖아요. 네. 아 사과나무를 저렇게 촛대 모양으로 만들면 사과가 높이 자라지도 않고 옆에 사과가 쫙 열리니까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발하다. 새로운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사과가 농부 옆에 바로 눈 옆에 바로 쭉 달리는 거예요. 벽처럼 이렇게 길게. 되게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과 수확도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이런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농업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 야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야구도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죠. 그런 농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외삼촌은 왜 저런 거 안 해가지고 고생시키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외삼촌 가서 도와주십시오. 아, 그러게요. 또한 농가는 이 전남 당양의 이 두리농원이라는 곳인데요. 유기농 쌈채류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오. 네. 또 이분은 우리가 농업하면 관행 농업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친환경 농업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유기농업으로 생산을 하시는 분인데요. 단순하게 유기농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쌈채류를요 한 패키지로 닦는 거예요. 상추다 뭐다 해가지고요. 네. 그것을 그 5도씨인가 이렇게 보관해서 판매하는 건데요. 이 정말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납품하는 전남의 두리 농장인데요. 일단 한번 시간이 되면 가보시면 농장이 너무 이뻐요. 아, 정말요? 그리고 또 이분은 그 본인의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귀농자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거기서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이런 분일 수가 있죠. 그야말로 성공한 농민들은 남들과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라고 궁금해요. 찾아봤는데요. 제가 성공의 열쇠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꿈입니다. 자, 우리 향호님은 꿈이 뭐예요? 꿈이요? 예.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사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건강, 가족 말고 자기의 일로서의 꿈을 한번 우리 선생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처럼만 계속 제가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의외로요, 그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상당수는 그냥 건강했으면, 잘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자기의 일로서의 꿈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막연한 답만 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정말 진정으로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로서의 MC로서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보물지도 MC요. 꿈을 이뤘습니다. 아, 이렇네. 꿈이라는 것이 비록 한 글자지만 이건 정말 기적을 만든다. 한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많은 농업인들이 꿈을 한번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다. 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그 향원님한테 물어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성인이 돼서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네. 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노력 중요하죠. 네. 에디슨의 그 책을 보면요. 사실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그 영감이 왜 중요할까요? 그 새로운 영감은 본인의 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영감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영감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많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꿈,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양돈 농가들, 우리가 한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아, 돼지. 돼지. 네. 그 한돈 농가들이 대한민국에 한 5천 농가 정도 되시는데요. 매출이 굉장히 다른 농업인들보단 크죠.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이 많이 있는 분야가 또 양돈 농가인데요. 그 양돈 농가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양돈 마이스터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 5천 농가 중에 한 열 몇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모셔놓고 살짝 잔소리를 했어요. 이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양돈 마이스터라고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것 같지만 네덜란드하고 제가 비교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양돈 농가들이 그 돼지가 1년 동안 새끼를 낳아서 시장에 출하하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우리가 MSY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마리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네덜란드는 몇 마리 정도 출하할 것 같아요? 아, 이또잘 정해야 되는데. 아까 너무 그걸로. 일단 35 해봐. 아? 35. 35분 너무 많잖아요. 30마리? 정답. 우리 농가들이 돼지한테 사료를 더 많이 먹일까요? 네덜란드의 농가가 돼지한테 더 사료를 많이 먹일까요? 숫자만 봤을 때는 더 잘 그쵸? 먹일 것 우리나라.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먹입니다. 어. 더 많이 먹임에도 효율성이, 야. 새끼는 네덜란드보다 덜 낳는 거죠. 이유가 뭐죠? 기술의 차이, 또 과학의 차이입니다. 아, 그래서 먹는다고 새끼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마이스터 농가들이 네. 야, 그럼 네덜란드의 기술을 배워봅시다. 어. 근데 네덜란드에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비행기 값도 비싸고 한데. 근데 요즘에는 영상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교육을 받자. 그래서 네덜란드 최고의 양돈 농가들을 저희가 한 3시간 정도씩 모셔서 화상으로 이 우리나라 양돈 마이스터 분들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돈 농가들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2%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어. 저는 혁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 정도면 돼 이게 아니라 본인의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돈 마이스터 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화상으로 네덜란드의 최고 양돈 농가들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새로운 작은 영감 내지는 꿈이 있으면 이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꿈과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또 이 꿈과 열정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입니다. 네. 그 고려의 명장 연개소문하고 네. 발음은 똑같은데 네. 한자는 다릅니다. 만약에 뜻은 연개소문 다른, 장군을 한자를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 겁니다.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개소문 알기 쉽게 이제 연개소문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전략.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전략이 연개소문입니다. 첫 번째 연은 네트워크이죠. 연결. 연결이죠. 그렇죠? 이 농업이라고 해서
또 내가 쌀 농사만 짓는다 해서 쌀 농가끼만 있으면 안 된다. 다양한 분야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고 또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런 교류해야 차원에서요. 연결의 연자죠. 네트워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발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여가지고 한번 거기서 뭔가 지적 영감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게요. 저 충남 금산에 있는 작은 농민 학교입니다. 농민학교요? 네, 농민학교입니다. 네,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는 정식 대학은 아니고요. 금산이면 인삼이 유명한. 아, 그렇죠. 이게 수업 사진이요. 제가 밤 12시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열정이 가득하시다고요? 눈이 예, 초롱초롱. 예. 그 놀라운 게요. 밤 12시가 넘어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보십시오.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없어요. 계시죠? 네. 예? 사진 찍는다고 일어나신 건 그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출석률이 90%가 넘습니다. 와. 여기는 100% 자부담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오시면 입학이 어렵습니다. 와. 그리고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찜질방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학구열 하나로 네. 다 오신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졸업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농민학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내심 야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가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였나요? 뭐가 제일 좋냐고 했더니 네. 찜질방에 모여서 타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림에 이렇게 고수들이 많은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20몇 년간 교육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좋은 교육은요. 우리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살짝 질투심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약간의 자극을 좀. 그렇죠. 동기부여가 또 동기부여를 되는 거죠. 저분 보니까 농업 명인이래 굉장히 폼나잖아요.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자극. 뭔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협력도 많이 합니다. 재밌는 게요. 경북에 버섯 짓는 농부가 야, 이 버섯을 인삼이니까 금산이니까 금산의 인삼처럼 찌면 어떨까요? 같이 협력해서 버섯 전과가 나오게 되고요. 오. 이런 협력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 농민학교에서는 농업인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매년 농산물 패션쇼를 합니다. 야, 지금 네. 화면에 있는 게 네. 농산물을 이용한 하는 거죠. 패션인 거죠. 내가 만약에 딸기 농부라 그러면 딸기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귀엽다. 내가 사과 농부면 사과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심지어 파 농부면 이 파 가지고 어떻게 나를 표현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요. 많은 농업인들이 패션쇼를 하려면 런웨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렇겠죠. 안 해보셨던 네, 분들이. 또 이런 거죠. 패션쇼를 하려고 그러면 음악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과 농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어떤 음악. 음악을 틀어줘야 될까? 그 저한테 막 그래요. 선생님 음악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 영어로 애플이 되겠죠. 동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하지. 동요도 있죠. 네. 또 애플을 들어가서 쳐보십시오. 팝송도 있고, 그렇죠? 샹송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음악을 깔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펜션쇼를 하고 나면요, 그때 비로소 많은 농업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쑥스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민들한테 이런 예술적인 상상력을 이렇게 불어줌으로 해서 본인의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도 나갑니다. 네. 아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요. 내가 알아야 질문을 하지. 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조금 생기잖아요. 모르는 게 막 생깁니다. 오늘 맞아요. 농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던 요 세 분인데 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막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맞아요. 아는 게 좀 생기면 모르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이때 지식이 많았을 때 생긴 무식, 그게 뭐냐? 호기심입니다. 왜 이런 거지? 이건 뭐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막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호기심이 어느 날 한 단계 딱 올라간다.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질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창의력도 알아야 나오네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20몇 년간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창의력을 또 대학교에서 이렇게 기른 농업인분들은 본인 업을 하실 때, 적용을 하실 때도 딸기 하나를 재배해도 이거를 좀 그럼요. 창의적으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내볼까? 그럼요. 예. 이렇게 이어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겁니다. 그 창의력 싸움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아까 연 했잖아요. 두 번째가 개.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개자.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입니다. 농업은 그냥 먹거리를 파는 것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농업은 단순하게 이제는 먹는 것만 생산하는 생산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촌이요. 이제는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유럽에 특히 네덜란드에서 중심으로 나온 건데요.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뭔가 이 첨단 농업 이미지만 강하지 않습니까? 네. 풍차 이미지가. 그렇죠? 네. 근데 가보니까 네.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의 많은 농가들 치유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나라 네덜란드에서 치유 농업을 하는 농가가 1,200농가나 됩니다. 와. 그래서 이 농업에 이 치유라는 새로운 이런 게 결합되면서 새로운 농업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다양한 형태의 치유 농장이 있겠죠. 네.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가지만 여기는 마약 중독자가 가는 치유 농장이었는데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 사진 있죠. 저 모자 쓴 남자분이 이 농장의 주인인데 설명을 저 주인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여성분 계시죠. 네. 네. 저분은 이 농장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 어. 그 일종의 환자죠. 네. 그분이 저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 제가 그랬죠. 왜 음. 당신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냐 그랬더니 저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분이 여기 몇 년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이 농장의 구석구석에 이걸 더 많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약은 다 끊었는데 그놈의 술을 아직도 못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술까지 끊게 되면 자기는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치유받았을 때 여기 보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뭐가 더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답니다. 근데 자기는 동물이 좋았대요. 그 저를 저기 사진에 보이시죠? 저 말한테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말이 사람이 가면 보통 이렇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네. 저 말은 마치 강아지처럼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핥아주는 거예요. 엄청 교감이 많이 됐나 그래서 제가 봐요. 그겁니다. 네. 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네. 뭔가 치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하나의 요양원의 한 형태인데 거기도 이제 환자 한 분당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야,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랬더니 돌아가야 되는데. 네, 막 웃으면서 참 좋은 질문이래요. 네.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신 여기 입장료가 얼마 내고 들어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입장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저같이 견학하는 사람들은 아, 5만 원. 이 5명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당시에 네. 120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갖고 우와. 제가 전 이걸 보고 싶은데 네. 12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보기 싫다는 제 친구들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네. 2시간 보는데 120만 원 정도 됐던 것 인당 같아요. 24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수익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 지금이야 인기가 좋아서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견학 오겠냐. 또 다른 이 수익 모델은 없냐 했더니 극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의 이제 자주 이런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공연이 있으면 예를 들면 거기 치매 그 환자가 되겠죠. 그분이 어떤 공연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메일을 보낸대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 있을 이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입장료가 10,000원입니다. 보게 할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보게 한대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이런 그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이런 치매 마을이 있다는 거죠. 연계 소입니다. 이제 소. 작을소. 작을소.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있다 치면 그것을 한번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내 거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일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양복을 입고 농사 짓는 젊은 농부 이 이야. 사이토군입니다. 일본 그야말로 사람인가요? 멋쟁이 멋쟁이죠. 농부. 야, 나는 좀 남들과 다르게 농사를 짓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네. 이렇게 의료업에 종사하는 형이 있었는데 아. 형이 반 농담처럼 야, 나라면 양복을 입고 농사 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 동생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면서 이제 양복을 입고 농사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목표는 작은 언론, 뭐 잡지에 자기가 소개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거예요. 이루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이런 잡지나 이런 신문에 자기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 양복 입고 농사 짓는 농부라고요. 히트 상품이 뭐냐면요. 네. 쌀 농사 짓는 농부거든요. 쌀에다가 양복 디자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슈퍼마켓에서 많은 쌀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네. 눈에 튀겠네요.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네. 양복 입은 쌀은 맛이 어떨까? 정말 사보게 궁금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맛이 좋고 나쁘고는 그다음 문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쌀이 히트를 쳤더니 아.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그래, 맞아. 우리 농업용 양복을 만들면 어떨까? 이 양복은 구겨지지도 않고요. 네. 비가 와도 툭툭 털면 되고. 아.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이 작은 성공 사례가 점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양복 입고 야구 같은 거 해봤으면 그런 진짜. 유니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야구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출근을 양복 입고 해야지, 그럼. 그래서 제가 연계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 요 문이 한자로 문이 문자입니다. 아, 문이. 문.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좀 크게 얘기하면 한국 농업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별 농가는 물론이고 한국 농업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색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 농업은 안타깝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평균 농가의 경지 규모가 한 1헥타 정도 됩니다. 평으로 얘기하면 3,000평 정도 좀 네. 넘는데요. 미국은 우리보다 몇 배 정도 클 것 같아요. 우리가 1헥타입니다. 미국은 한 100헥타르? 맞습니다. 땅덩이가 그 정도 네. 크니까. 100헥타가 넘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겁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농업을 갑자기 규모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규모가 작은 것을 탓하지 말고요. 이제는 규모가 작지만 강한 농업 만들어 보자. 강소농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이것을 한국 농업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 강소농이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규모가 작은데. 시대가요, 이 강소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100세 시대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60이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건강이에요. 이 몸에 좋은 농산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메디칼 푸드 내지는 맞춤형 영양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찾게 되는데 이것은요 규모가 큰 농가보다 규모가 작은 농가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맞네. 그 소농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죠. 자,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과거에는 10인 1세계라고 표현을 씁니다.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한 가지. 그 10명이 좋아하는 물건이 다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규모가 큰 농가가 유리하죠. 네. 그렇죠? 그건 만들어보면 되니까. 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10인 10색으로 바뀝니다.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물건이 다 다른 거예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1인 10색으로 바뀝니다. 이야. 세월이 감에 따라서 좋아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의도적으로 이 기름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1인 10색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건 소농한테 불리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 후손들한테 우리는 어떤 농업, 어떤 농촌을 물려줘야 될까.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대한민국의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진짜 많은 농업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많은 농민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수업을 쭉 들으면서 농민대학교 네. 정식 명칭이 뭐죠? 한국벤처농업대학입니다. 한국 벤처농업대학. 네. 저는 보면서 엄청 솔깃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방송 보시는 우리 농부님들도 네. 내가 저기 가서 제대로 한번 수료를 받아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입학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본인의 명함과 이메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오. 두 번째는 그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본인이 자비로. 자비를 내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농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돈을 못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23년 됐는데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요, 2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떼먹은 사람이 없어요. 2년 후에, 3년 후에 네. 막 2배, 3배로 갖고 오십니다. 전 우리 농업에 정말 따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네, 졸업할 때 자기의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이렇게 발표도 해야 되고요. 다만 요즘에 코로나 시기 때 좀 힘들었어요. 네.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줌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전략도 교육시키지만 요새는 그 학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벤처농업대학 내에 메타 아그로스쿨. 메타버스를 가르쳐 줍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야. 이런 첨단 이런 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나 입학을 하지 않고요. 네. 졸업생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야, 졸업생이 그렇군요. 추천을 하면 네. 면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의 조금은 준비를 또 하는 게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농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선장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슴 뛰는 농업, 가슴 뛰는 삶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한국 농업, 꿈이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쭉 들어봤는데 두 분은 또 딱히 더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이 좁은 곳에서도 이 아까 그 강소농 그런 작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직종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농업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진짜 천하에 농사만큼 근본이 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인데 그야말로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지식항에 떠나본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